because I'm practicing the presentation for the next week. The presentation in Samsung Human Tech. So I'm prepared to present there. So sorry for I'll do by my lunch. So you will talk in Korean? That's right. Because I have to present in the Samsung with the Korean, so I'm now practicing the presentation. Okay, thank you. So if you want, you can join in the online. You have the YouTube. Okay, thank you.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선재입니다. 이번에 발표드릴 연구는 Hearing Enhanced Audio Response for Video Audio Dialogu입니다. 먼저 테스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디오 브라질 다이얼로그는 사람이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입력으로 비디오, 오디오, 그리고 이전 대화 기록의 다이얼로그 히스토리, 그리고 퀘션을 받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서 앤서를 출력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런 비디오 브라질 다이얼로그에서 찾은 문제점은 Deaf Response입니다. Deaf Response는 주어진 질문에 응답하는 데 있어 주어진 오디오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어진 오디오를 없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어진 질문이 Does the video have sound? 라는 질문이 주어졌을 때 비디오가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비디오가 재생이 안 돼서 일단은 재생이 됐다고 하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비디오에서 사람이 물건을 만지는 플라스틱 백에 대한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이제 다이얼로그 시스템의 답변은 다음과 같이 소리가 아예 없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해당 비디오는 두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웃고 떠드는 장면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오디오가 있는 샘플에 대해서 이 대화 시스템은 여전히 단순히 백그라운드 노이즈라고 답변을 하는 문제점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정량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과연 오디오에 관련된 질문들에서 대화 시스템이 잘 답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기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변 성능에 비해서 오디오에 관련된 답변 성능은 현저하게 낮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에 이어나가 과연 오디오를 잘 활용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이 기존 대화 시스템들이 입력으로 오디오를 넣고 학습시켰을 때하고 입력으로 오디오를 넣지 않고 학습시켰을 때에 대한 성능을 분석해본 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런 실험 결과들을 통해서 현재 대화 시스템들은 여전히 일반적으로 오디오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Hearing Enhanced Audio Response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줄여서 HEAR라고 하며 이 HEAR 프레임워크는 첫 번째로 Reconstructive Listening Enhancement라는 다이얼로그 시스템이 오디오 표현을 더욱더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과 Sensible Audio Listening이라는 다이얼로그 시스템이 오디오에 관련 질문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두 가지 모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기존 다이얼로그 시스템을 반복적으로 학습시켜서 주어진 오디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치를 두었습니다. 먼저 Reconstructive Listening Enhancement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Reconstructive Listening Enhancement의 경우는 주어진 입력의 오디오를 마스킹하고 다시 이 오디오를 리컨스트럭션하는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UM은 타겟으로 하는 가려진 오디오이며 이 타겟 오디오가 나올 수 있는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타겟 오디오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최대화하여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장치를 두어서 타겟 오디오의 주변 정보들을 잘 봐서 가려진 피처를 찾는 것에 대해서 목적을 하였지만 아쉽게도 실험적으로 이거에 대한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다이얼로그 시스템이 이 가려진 오디오를 맞추는 데 있어서 단순히 암기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과 같이 트레이닝 로스는 떨어지고 있는데 밸리데이션 로스가 여전히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컨스트럭션 어퍼 바운드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리컨스트럭션 어퍼 바운드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존에 설명드렸던 마스크드 오디오 리컨스트럭션이 주어지고 타겟 오디오 주변에 더 넓은 서라운딩을 가린 서라운딩 마스크드 오디오 리컨스트럭션을 둡니다. 이 서라운딩 마스크드 오디오 리컨스트럭션의 경우 이 가려진 오디오를 맞추는 데 있어서 주변 정보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이 네트워크가 암기를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은 페널티 컨디션을 두었습니다. 기존의 마스크드 오디오 리컨스트럭션이 이런 암기를 활용할 경우에 페널티 로스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식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두 방식에 대해서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기존의 마스크드 오디오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이 서라운딩 마스크드 오디오 리컨스트럭션 로스보다 높게 형성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페널티 로스를 발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 이러한 서라운딩 마스크드 오디오 리컨스트럭션에 대한 로스를 리컨스트럭션 어퍼 바운드로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리컨스트럭션 어퍼 바운드 기법을 도입을 해서 저희가 기존에 떨어지지 않았던 밸리데이션 로스를 떨어뜨려서 더욱더 효과적인 옵티마이징을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리컨스트럭션 어퍼 바운드를 좀 더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리컨스트럭션 어퍼 바운드를 미니마이징 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이 기존에 가려졌던 서라운딩 마스크를 학습이 진행되는 시점에 따라서 점점 더 가려졌던 정보들을 제공해주면서 서라운딩 마스크 오디오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 기존 마스크 오디오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개선시켰습니다. 이렇게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런 서라운딩 마스크 오디오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낮춤으로써 기존의 마스크 오디오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낮출 수 있는 성능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센서블 오디오 리스닝입니다. 센서블 오디오 리스닝의 경우 오디오의 관련성에 따라서 주어진 입력 모달리티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웨이팅을 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먼저 기존의 다이얼로그 시스템의 학습 오브젝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입력에 대해서 주어진 타겟 앤서에 대해서 이것이 나올 확률을 최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 질문이 오디오 관련성에 따른 스코어 R을 두었습니다. 이 스코어 R은 0과 1 사이의 값으로서 질문이 오디오와 관련될수록 1에 가까워지고 질문이 오디오와 가깝지 않을수록 0에 가까워집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이 스코어를 가지고 이런 오디오가 아닌 모달리티에 차별적으로 웨이팅을 할 수 있는 기법을 두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스코어를 생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간단한 심플한 뉴럴 네트워크를 도입해서 이런 스코어를 생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심플한 뉴럴 네트워크는 시멘틱 뉴럴 에스티메이터라고 불리며 입력으로는 퀘션이 주어지고 아웃풋으로는 오디오 관련성에 대한 스코어 R을 뽑게 됩니다. 이것들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저희 데이터셋에 주어진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소리와 음성에 관련된 키워드들에는 1이라는 레이블을 두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0으로 둬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저희 연구에 대한 정량적 실험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기존에 3년 동안 트리플A의 실린지에서 진행되었던 오디오 비주얼 씬 어웨어 다이얼로그에 대해서 검증을 해봤습니다. 2022년도까지는 사실 해당 데이터셋에서의 그 응답 성능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정체됐던 성능을 매우 높은 퍼센테이지로 향상을 시켰으며 또한 이러한 성능 향상이 단순히 모든 질문에서가 아니라 오디오에 관련된 질문에서 큰 성능 향상을 이루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제안한 방법은 모델 어거너스틱하게 작동해서 다양한 대화 시스템에 적용돼서 높은 성능 향상을 보이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정당적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Can you hear the sound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비디오가 아직 재생이 안 돼서 비디오가 어떤 내용이냐면 사용자가 수도꼭지를 틀 때 소리가 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기존 대화 시스템에서는 마찬가지로 비디오에 소리가 없다 라고 하는 데프 리소스 문제가 발생하지만 저희 기법을 도입한 이후에는 사용자가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소리가 난다고 정확하게 짚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Hearing Enhanced Audio Response는 모든 대화 시스템의 모델 어거너스틱하게 주어진 오디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비디오 내 주어진 사람의 음성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피치 리코그니션 모델과 같은 것을 도입하거나 또는 스피치가 많이 활용된 데이터 샘플들을 어그멘테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고 혹시 아주 좋은 결과 마스크된 오디오를 리컨스트럭션 재생하는 그러한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게 잘 재생이 되나요? 어떻게 그 소리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제너레이션이 나오게 할 수 있나요? 아, 네. 그 부분은 주어진 입력에서 오디오를 랜덤하게 가리고 그거를 다시 피처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없었던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다이얼로그 시스템의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발생시키도록 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럼 오디오의 피처들을 재생하는 걸로 이렇게 리컨스트럭션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오디오의 피처들은 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디오의 피처를 어떻게 잡냐에 대해서는 비디오랑 오디오랑 싱크를 맞춰서 비디오 클립 단위로 오디오를 마스킹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비디오를 4프레임 정도로 나눴으면은 4프레임에 해당하는 오디오를 마스킹하는 방식으로 해서 랜덤 마스킹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오디오의 피처는 다이멘션이 어떻게 되나요? 오디오 피처 디멘션은 128이고요. 비디오는 4096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디오 피처만 마스킹을 해서 오디오랑 비디오를 컨켓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28 벡터를 리컨스트럭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여기서 어떤 제너레이션을 128 벡터를 제너레이션 하는 게 어떤 모듈이죠? 여기서 포인터를 이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이 다이얼로그 시스템이 이제 트랜스포머로 되어 있는데 네. 이 트랜스포머의 입력으로 이렇게 비디오와 오디오가 이렇게 서로 컨택되어 있는 신호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디오를 이제 랜덤하게 마스크를 하고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리컨스트럭션 디코더를 불어서 디멘전을 128로 인베딩을 해서 다시 리메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리컨스트럭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128 벡터가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디코더가. 네, 원래는 이제 비디오가 4096 디멘전이고 오디오가 128 디멘전인데 둘이 컨캣되어서 4212가 되는데요. 이제 4212 디멘전을 트랜스포머를 통과해서 나오면은 이제 4212가 그대로 나오지만 그걸 다시 디코더에서 128 디멘전을 축소시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오디오랑 엘트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혹시 그 재생된 오디오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재생된 오디오가 피처로 돼 있어서 사실 듣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제 학습이 되는지에 대한 로스를 통해서 이게 유의미한 리컨스트럭션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네, 저는 뭐 보여주셔서 알겠는데 실제로 그 재생된 그 피처가 실제 오디오와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그 4프레임이라면은 지금 지금 프레임 레이트가 한 어느 정도 되죠? 한 예를 들어서 한 1초에 한 10프레임 정도 되나요? 네,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16프레임 기준으로 16프레임 기준 오디오를 잘라서 이제 이거를 피처로 활용을 했는데 그럼 16프레임이 몇 초에 해당되는 건가요? FPS 기준으로 0.96초였던 것 같습니다. 0.96초. 그러면 거의 한 1초네요. 네, 맞습니다. 1초의 오디오를 128로 그 오디오는 처음에 어떻게 해서 그 128로 만들었죠? 이 오디오의 같은 경우는 이제 챌린지에서 페어 컨버전을 위해서 피처는 모두 동일하게 제공이 되는데요. 그 인코더를 주어졌나요? 네, 그 VGC랑 프리트레인된 인코더로서 얻은 피처를 활용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게 지금 최고 성능인가요? 지금 이 데이터 챌린지에서?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2023년도 이제 10월달에 했던 연구로서 제가 알아본 바로 현재까지 저희가 최고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DSTC 7.8이 있나요? 네, 7, 8하고 10 그거 있는데 19년도, 18년도, 19년도, 21년도 이렇게 챌린지가 열렸던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는 챌린지가 안 열리고 챌린지가 없고 그렇죠? 종료됐네요. 네, 아마 올해는 챌린지가 열리지 않았던 걸로. 그러니까 작년에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작년에도 2023년도 기준으로는 챌린지가 안 열렸고 단순히 이제 커뮤니티 상에서 사람들끼리 이제 뭐 성능을 좀 올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AAI가 돈이 있나요? 그러면은 이 챌린지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는 웹페이지에 가보면 알 수 있겠네요. 올해 2024년 AAI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DSTC라는 챌린지 안에서 뭐 ABSD 데이터셋에 대한 챌린지가 열리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 사이테이션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생각하고 발표도 잘하시고 슬라이드도 아주 잘 만드셨는데 이걸 유튜브로 좀 올리고 혹시 그 코드 같은 것도 공개를 좀 해주셨나요? 네, 코드는 이미 공개되어 있고요. 아마 다음 주에 그 삼성 발표가 있어서 오늘 좀 준비해보자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발표 후에
발표 이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한 걸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제 생각으로 이 삼성의 발표했을 때 약간의 실질적인 데모를 보여줄 수 있으면은 제 생각으로 임팩트가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준비한 데모가 이제 실제로 모델이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비디오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이 발표 장비에서는 재생이 안 돼서 아마 오케이. 그리고 제가 코멘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를 보여주지 말고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이제 약간 체리, 그러니까 뭐 사실상 보여주는 다 체리 하는 것도 됐지만은 예제를 좀 더 많이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딱 선택해서 보여주면은 제 생각으로 임팩트가 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저처럼 재생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실질적으로 그걸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재생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설명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챌린지였고 챌린지에서 오디오를 벌써 코딩 시켜서 제공을 해줬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벡터는 재생을 할 수 있지만은 그 벡터를 갖고 소리를 만드는 부분은 가지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려웠겠죠, 그렇죠? 네. 불가능한 거죠. 네, 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좀 미리 명백하게 이 챌린지에 대해서 그 프레임워크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안 틀어줘요? 그러면 아직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챌린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 코딩으로서 동일한 그러니까 이 챌린지는 사실상 벡터를 인코딩을 얼마큼 하고 어디에 좌우되는 성능이 거기에서 이제 좌우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고 이 안에서의 벡터 얼마큼 그러니까 인코딩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실제 오디오를 인코딩하는 것과 상관없이 애글노스틱한 결과를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한 형태의 챌린지이기 때문에 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짧게라도 혹시라도 오해가 있지 않도록 여기 아마 심사자분들이 10명이나 있을 것 같은데 다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질문을 못하는 분이 의무를 갖고 점수를 낮게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전에 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페이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보시죠. 그리고 이제 here 해가지고 여기에 조금 더 붙인다면은 here를 녹색으로 파란색으로 두고 HEF 파란색, EF 파란색, AF 파란색, RF 파란색, BF 파란색. 네. 그건 조금 얘기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카이스트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군요. 그렇죠? 이런 말 네. 얘기하는 거. 네, 첫 번째 표지는 규정상 논문 제목과 이름만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다음 테스트 하게요. 네, 타스크를 잘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근데 이게 내용도 많잖아요. 이제 슬라이드를 전체를 일단 보여주는 것보다 이 전체를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좀 하이라이트를 그냥 그 숫자적으로 좀 하면은 팔로우하기가 좀 쉬울 거고 또 어떤 느낌을 주냐면 이 친구가 이 발표를 위해서 시간을 다 했었구나. 이 슬라이드는 정말 도구리 같은 특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코멘트는 잘 작성을 하셨는데 조금 더 엑스트로로 한다면은 말씀하신 부분, 전체를 보여주고 크게 보여주고 그다음 말씀하신 부분을 뭐랄까 진하게 드러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네, 발기줄 같은 걸 활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짝짝짝 하면은 간단한 내용을 이 부분은 거기를 얘기하고 저기를 얘기하고 근데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 예제가 시작해서 이 예제로 끝나는 거. 네, 맞습니다. 또 하고 그러거나 appendix에 다른 예제들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려고 해봤는데 이 규정에서 어펜딕스를 만들면 안 된다고 돼 있어서 만들 거면 공문에 넣어야 된다고 해서 11페이지 제한되어 있거든요. 딱 11페이지로 지금 제한되어 있어요? 네. 오케이,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질문, 근데 제가 이제 appendix에 왜 했냐면은 질문에서 또 다른 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appendix 들어가가지고 보여줄 수 있으니까. 네. Can you hear any sounds? 아니라 사운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you can hear the faucet when it turns on.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you can hear the faucet when it's faucet이야.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ook, listen, think, and speak. as human 같은 거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넘어가시죠. 요것을 지금 그 랩 사운드의 두 가지 예를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렇죠? 네, 맞죠. 네. 여기도 there is background noise. 그거 바꿔주세요. Background noise is like there is
there is background noise.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를 저는 좀 하면 어떨까 생각해요. 왼쪽은 오디오가 없을 경우도 오른쪽은 이제 오디오가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둘 다 오디오가 있는데 왼쪽 같은 경우는 오디오가 없다고 무시를 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단순히 백그라운드 노이즈라고 무시를 하는 거고요. 이게 둘이다 안 좋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백그라운드 노이즈도 안 좋고, 오케이. regarding audio as 왜 여기 and 여기 보면 and로 있어요. and 쓰면 여기 q r minus 1. Does the pillow have any significance in that there? 네. Y가 잘렸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조금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여기 그 프로그램하고 데프 리스폰스라고 썼잖아요. 네. 밑에다가 또 데프 리스폰스라고 썼는데 차라리 밑에 있는 뭐랄까 그 위에다가 올리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하고 데프 리스폰스라고 썼는데 그게 그 프로그램이 있고 좋아요. 근데 이제 그 데프 리스폰스하고 그 짝대기 놓고 하이픈을 하고 그 정의를 위에다 놓고 붙여주는 게 어떤가. 그러면 약간 그 스페이스를 세이브하고 좀 더 근데 이게 보니까 일률적으로 지금 그 뭐랄까 포맷이 보이시나요? 근데 이 포맷이 요거를 항상 이렇게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요거를 중국어 맞기 위해서 요거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 어떤가 생각도 좀 드는데 제 생각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림을 조금 더 키우고 이게 그리고 좀 어둡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영상이 틀어지면은 좀 어떤 상황인지 바로 알 수 있는 영상이긴 하거든요. 일단 비디오 밝기를 좀 더 올려보이는 식으로 해서 좀 시각화를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키보드는 regarding audio as non-existent. Disregarding audio as background noise. 요것도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Regarding audio as non-existent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른쪽 그 백그라운드 노이즈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백그라운드. 이것도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네, 뭐 약간 좀 혼란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오디오가 아예 없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답변을 좀 분석해 보면 크게 두드러진 게 이제 백그라운드 노이즈다라고 얘기하는 답변들이 좀 많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틀렸으니까 백그라운드 노이즈라고 했기 때문에. 네.
does not have.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답이 요거랑 연관이 있다는 거를 조금 하이라이트 좀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쪽으로 왔다는